관악구 리더에게 듣다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한국경제, 지방경제, 점입가합경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겠죠. 계속 나빠지는 것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12월 3일 계엄 또 12월 14일 탄핵 이런 이후 전국이 정리되는 듯 했는데 현재는 명확했던 것조차 또 의심해보지 않았던 것조차 이제 논란의 위치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되는 느낌이에요. 빠르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관악구의 리더들이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힘들면 힘들 거다. 그럼 같이 견뎌내면 되잖아요. 그것 말고 힘든 건 맞는데 이런 희망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적 요소에 함께 해보죠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히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같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가 지역 주민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서 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 단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높이 있는 희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오늘의 박준희 관악구청장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족함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2025년을 살아가는 데 또 힘이 될지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 단서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새해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에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축약적으로 해놨습니다.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새해 인사부터 간단히 시작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만사 형통하시고 운수대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불안정한 경제, 사회적 참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관악구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50만의 구민 덕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 포용, 협치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관악산의 산간까지 이어지는 별빛 내린천 명소와 관악산 으뜸공원과 항토길 조성, 세계 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 우승도시 선정, 관악 S밸리 입주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1조 5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이는 모두 관악구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을사년 새해도 그동안의 성과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 행복과 민생 안정의 열매를 맺는 희망찬 2025년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5 그러니까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를 다녀오셨거든요. 다녀오시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시차 적응이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거의 앞뒤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 CES 2025를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명히 관악구청은
경제혁신 도시의 어떤 그 혁신 경제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악 S밸리, 벤처 창업 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CES 2025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특히나 관악구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20% 미만에 해당되는데 2024년도 때는 많이 떨어졌어요. 17.7%. 거의 밑에서 3, 4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5위권이나 이렇게 그럴 정도인데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강남구는 60.4%입니다. 서초구 재정 자립도예요. 57.3%, 중구 55.8%, 종로구 46.7%입니다. 동작구나 옆에 있는 구로금천도 보면 25에서 약 3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악구는 현재 2023년도 때 19.9%라고 가장 높았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게 2023년도예요. 그런데 2024년도 17.7%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재정 자립도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마련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결국은 자립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넓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배드타운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들을 소상공인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CES 2025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다녀오신 건데 이런 이제 참석 계기하고 이제 일종의 성과들을 어쨌든 그곳에서 뽐내고 또 역시나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기나 성과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기술 박람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올해는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를 하고 인원수로 따지면 14만 명 이상이 참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홍보, 투자 유치, 판로 개척 등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CES 2025년 관악구는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서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서울 통합관 내에 단독으로 관악 S밸리관을 마련하였습니다. 10개 선발 기업에게는 전시 부스, 또 전시 바우처, 혁신상 신청비 지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칭, 미디어 홍보, 글로벌 피칭 데이 등 다각적인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이번에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1월 7일에는 관악 S밸리 관 참가 기업의 IR 행사와 또 구청장 비전 발표를 통해서 관악 S밸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악 S밸리 관에 참여한 10개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 딥테크, 바이오 헬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제품과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였고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 기업이 5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관악 S밸리는 CES 2024에서 10여 건의 규모의 기술 실증 계약과 함께 31억 원의 투자 유치, 또 3건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번 CES 2025에는 이러한 성과를 확장하고 참가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자 및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관악구는 청년 창업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관악 S밸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을 때마다 구청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기간에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관악에 유치하고 인원수로 따지면 한 6,400명
고용 창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악 S밸리 입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 속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이제 S밸리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아직 이제 피부에 와닿을 때가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사실은 어찌 보자면 관악구는 재정 자립도 매우 낮은 상태였고 여기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 세수의 확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도 20년 전부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질 개선에 해당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의 의미가 뭔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의 세계적인 모델을 보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칭화대 중관촌처럼 유수한 대학이 있는 곳에는 기술력과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들은 혁신 경제 도시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울대학교를 품고 있는 우리 관악 공동체야말로 이제는 혁신 경제 도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서울대학과 함께해서 관악 S밸리를 중점 구정 속에서 추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적으로 지정을 받고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을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635개 기업이 지금 관악에 입주를 했고 인원수로 따지면 한 2,600명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높아지고 소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경제 파이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을 관악에 유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니콘 기업들이 대개 보면 유니콘 기업으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굉장히 꿈꾸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없이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에서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최하는 이 CES에 그런 기술력을 선보이고 거기에서 CES 혁신상을 받게 되면 해외 시장 바로 진출을 합니다. 지금 특히 2024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기업들이 벌써 해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전국의 벤처 창업가들이 생각할 때 관악 S밸리에 입주를 하면 CES에 참가할 수 있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굉장히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창업 보육 공간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빌딩들이 정말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정 속에서 잘 만들어가면 머지않아 혁신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를 진짜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에 보니까 지역에서의 그런 소비 촉진이나 2,600명 정도 됐으면은 점심 식사만 해도 상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목소리들도 좀 이렇게 좀 들어오나요? 어떤가요? 지역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더라.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신림 계곡지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운영해봤는데 24,000명이 다녀갔어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안 가도 되겠다. 구청장님 정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무한한 구정에 대한 신뢰와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시설을 얼마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바로 체감하는데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혁신 경제도시 육성이야말로 특히 관악 S밸리 육성이야말로 굉장히 주민들이 좀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못내 좀 아쉽기는 하나 이런 설명을 들어보고는 역시 좀 우리 관악이 혁신 경제도시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개선이라는 게 엄청난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과가 잘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면은 사실 그 되게 국정 상황 불안하잖아요. 그때를 뭐 12월 3일 터지고 나서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 돌아가고 구청장님께 전화드려서 이럴 때는 지방정부는 어떻게 돼요? 지방정부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 관악 군인들한테 그때도 어차피 메시지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설명해 주시려면 이런 국정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관악과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들 혼란을 방지하고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지원 확대, 또 관악 사랑 상품권 조기 발행 등 7대 분야의 30개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경제 특별 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안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조기에 확대 지원하고 내수 경기를 빠르게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사랑 상품권 400억 중에서 200억 원을 이번 달에 14일 날 이미 발행을 하였습니다. 5% 할인과 또 5%의 페이백 이벤트로서 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 전용 상품권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을 조기에 발행해서 15%의 할인 혜택으로 큰 호응 속에 발매 시작 일주일 만에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골목 상권 축제 개최, 또 전통시장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0,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해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일자리 분야에 집중하고 특히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총 195억 원을 편성해서 4,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월 설립되는 일자리 행복 주식회사를 통해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교육훈련 지원, 또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연계 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년, 소녀 가장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도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악구 공직자 1,500여 명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행복 주식회사 이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부터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 일자리를 3년 연속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예부 평가도 좋고 실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공에서 지금은 7개 기관에서 수행을 해줘서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82억을 들여서 4,380개의 일자리를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다 전담을 할 거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되겠죠. 공공 일자리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좀 창출해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 일자리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은 망라해서 하여튼 전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빠르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그 상품권에 대한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은 현재 그 급한 불을 끄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축으로는 지역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관악 FM도 쫓아가 볼 거예요. 일자리 행복 주식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전문 경영인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단순히 돈 가져와서 공공 일자리만 낮은 어떤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뛰어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볼 테니 이런 희망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어봤던 게 지난해에 정말 성공 사례가 많았어요. 저도 보면서 너무 상도 많이 타고 있어서 이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어떤 것들을 가장 지역 주민들한테 나누고 싶은지 이야기를 좀 여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지난해 상을 정말 많이 타셨대요. 예, 예. 인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구청 운영하면서 이제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 많겠죠. 그래도 이것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양한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률이 75%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별빛 내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고요.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자전거 타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림 계곡지구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장에는 한 달 동안에 2만 4천여 명의 주민이 다녀갔고 지금 낙성대 지구에는 축구 전용구장이 준공이 되었고요. 남곡지구에는 파크 골프장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황토길도 지금 11개를 조성했습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걸으며 힐링하는 주민들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혁신 경제 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창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여가 문화를 어떻게 국민들이 누리면서 행복감을 더해주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중에 생활문화 속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어서 지금 별빛 내린천 자체를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서남권을 대표하는 수변 감성 도시로서의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관악산 자락에 그런 매력 정원 또 힐링의 정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정말 이제 창문을 열면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힐링의 도시, 정원의 도시를 꿈꾸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 내린천, 그러니까 도림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확실한 건 다음의 정책을 2025년 정책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였지 않나 싶어요.
분명한 건 지난 10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자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하천 하나 바뀌었더니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우리도 문화와 또는 예술과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관광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체감을 한 것 같아요. 도전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충분히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빛 내림천, 도림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있었던 자신감을 발판으로 해서 2025년도 힐링 정원 도시 관악 조성을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공원 여가국을 신설을 했어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죠.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방향이 맞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실한 건 관악구 의회의 의원들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025년도 가장 꼽고 싶은 계획들이 무엇이겠냐라고 여러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걸 하나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힐링 정원 도시 관악 조성에 대한 계획들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하시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견이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별빛 내천 그러니까 도림천 이게 생태공원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으로 이제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었던 것 같아요. 의아에다가 이거 하나 바뀌었더니 삶이 이렇게 질이 달라지네라고 하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2025년도 이제 방금 여가 문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혁신 경제도시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 줄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꾸준히 해오셨던 거고 2025년도 계획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면 여쭤봤는데 힐링 정원 도시 관악 조성을 꼽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들이 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7월 공원 여가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급증하는 산림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 휴양림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특성화된 테마공원과 거점공원 4곳을 조성하고 난곡로의 그 유유부지의 사계절 생생정원, 또 낙성대 공원 야외 놀이마당에는 힐링정원 등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올해 개장하는 관악 파크 골프장과 낙성대 축구 전용 구장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어린이 물놀이장과 맨발 황토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꽃과 나무가 보이고 물이 흐르는 힐링 정원의 도시 관악을 꽃피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 정원 도시 관악에서 누구나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원문화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악구 전체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가던 것이 어느 순간 연결이 되면서 관악구 전체의 문화 콘텐츠랄까요? 그리고 브랜드랄까요? 이런 굉장히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힐링 정원 도시 관악 조성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으로 도림천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의 행사가 거기서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관악 갑지역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 지역에서만 계속 사시는 분들은 사실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악 을지역 신림 그 역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힐링 정원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서 공원 여가국을 신설한 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관악구에서의 가장 큰 예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도 다 그 합심해서 이 어려운 전국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준예산으로 가지 않고 2025년도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딱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국민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악구에서 이제 복지 예산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올해 새로운 복지정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고독사 이용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개관한 관악 어르신 행복센터 50+ 센터를 통해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또 여가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관악 문화복지타운과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간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 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보훈 예우수당 또 배우자 복지수당 등 구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2세에서 4세 아동에게 성장 양육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무료 건강검진 확대, 또 대사 증후군 관리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와 정신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힘찬 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일선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해 어르신 행복센터 그리고 50+ 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20년 동안 관악구민회관을 잘 이용하지 못한 채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그런 곳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센터도 많이 이용해 보시고 그곳에 그 건물에 어르신 행복센터도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이용하시면서 문화적인 혜택, 복지적인 혜택들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악 문화복지타운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해나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변화를 가져올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관악구 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대 11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국민의힘이에요. 두 분 다. 그렇다 보니 협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긴장 관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잘 통과시키고 올해 또 이제 첫 임시회죠. 제303회 임시회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관악구 의회와의 이런 협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국회 의장, 부의장 자리가 국힘으로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될 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올해 어떻게 그 구의회와 함께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소통 협치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원래 구정 운영 철학 속에 이청득심이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저로서는 뭐 구예와도 별다른 관계가 아니다. 적어도 더 스킨십하고 더 소통하고 더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이청득심의 자세로
정말 소통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의회라고 별다를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나서서 소상히 우리 구정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워줘야 된다. 또 구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주겠다라는 저의 평상시의 철학을 가지고 임해서 그것을 의회가 받아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소통 협치를 핵심 기조로 해서 대의회 관계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긴 했지만 보면서도 실제 질문은 다 꼽아보니까 6건밖에 안 되네요. 아쉽네요. 이 시간 내에 뭐 담아내지 못한 메시지가 훨씬 많을 겁니다. 1년 예산만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 속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관악구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버팀목과 또 지지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악구청장의 새해 소망 또 구민에게 덕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관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 답은 이청 득심과 실천에 있었습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했더니 참여와 공감 행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떠한 도전도 망설임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 리더에게 듣다 세 번째였습니다. 박중희 관악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저 관악 FM도 그리고 이제 이걸 기획하는 게 관악 FM, 관악신문, 관악뉴스 이렇게 세 곳이 함께 일단 기획을 해봤습니다. 지역 매체로서는 이제 쉽지 않은 기획이었고 도전이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가 좀 전달되고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안병천 PD였습니다.